1970년대 우리나라는 식량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농작물 수확량을 높이고 식량의 자급자족을 위해 사내 개간과 함께 간척 사업도 진행했답니다. 또 비료와 농약 사용을 늘렸죠. 그 결과 수확량은 많아졌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식량이 늘어남에 따라 식탁은 풍족해졌지만 농업 환경은 점점 악화되었어요. 특히 병충해는 없어졌지만 우리에게 이로운 벌레들까지 죽고 토양엔 비료의 화학 성분이 쌓여 땅은 점점 황폐해졌어요. 생태계의 불균형은 물론 농업의 생산에도 위협이 되었죠. 따라서 자연과 사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다양한 친환경 농업 기술들을 고민하고 실천하게 되었어요. 농업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우리나라도 화학 성분을 줄이고 농약도 개량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같은 공공기관에서는 농약과 비료 등 화학자재 사용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며 농작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친환경 농업을 장려하고 있어요. 친환경 농업은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토양에서의 생물적 순환과 활동을 촉진하며 농업 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존하기 위해 합성 농약, 화학 비료, 항생제 및 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을 최소화한 농업을 의미해요. 그리고 이렇게 건강한 환경에서 생산한 친환경 농작물에는 친환경 마크를 달아준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친환경 농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국내 소비자가 건강한 식탁을 선호하게 되었고 국제사회에서도 농업에 대한 인식 변화와 함께 지속적으로 건강한 농작물을 생산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과거 증산 위주의 농산물 수확량 확대만을 추구했던 것을 반성하고 환경과 조화된 친환경 농업 실천이 강조되고 있답니다.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된 농작물은 마트 등에서 구매할 때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친환경 농작물은 정부가 지정한 전문 인증기관이 엄격한 기준으로 선별하는 만큼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한 환경에서 생산한 농산물임을 증명하는 마크가 있답니다. 바로 이 친환경 농산물 마크예요. 친환경 농산물로 인정을 받으려면 국립농산물품질원 또는 전문기관에 신청해야 해요. 이 기관이 엄격한 기준으로 심사한 후 인증하기에 소비자들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친환경 농산물을 먹을 수 있답니다. 농업과 관련한 친환경 농산물 인증 마크는 총 2가지가 있답니다. 유기농산물, 무농약 농산물이 있습니다. 농약과 화학 비료의 사용량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현재 우리가 먹고 있는 다양한 농산물은 외국에서도 수입해 오는데요. 수입 개방으로 출처를 알 수 없는 외국 농산물이 밀려옴에 따라 우리나라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는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고 공급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보호될 수 있는 산업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친환경 농법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먼저 동물이나 곤충 등 천적을 활용하는 지렁이 농법, 우렁이 농법, 오리 농법, 참개 농법, 무당벌레 농법 등이 있어요. 또 쌀겨 농법, 난황류 농법과 같이 미생물의 증식과 발효 효과를 활용하거나 농산물을 유화하는 방법 등 작물에 맞는 다양한 친환경 농법들이 개발되고 사용되고 있답니다. 친환경 농업을 활용해 재배한 농산물은 고유의 향과 맛, 그리고 영양분을 함유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사과, 토마토, 수박 등 작물의 당도가 높아지고 인체에 필요한 각종의 미량 요소와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과 같은 영양분도 많이 함유하고 있답니다. 특히 야채나 과일이 오랫동안 싱싱하게 유지되고 각종 화학물질로부터 감수성이 큰 임산부와 성장기의 청소년 및 입원 환자에게 좋습니다. 무엇보다 친환경 농업은 지구환경 보전에 크게 기여하기 때문에 생산농가 방문,
오리 넣기 체험, 메뚜기 잡기 체험 등 도시와 농촌 간 교류를 확대해 친환경 농업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주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지금까지 친환경 농업과 농산물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우리가 집이나 학교에서 키우는 식물에 실습해 볼 수 있는 친환경 농법 중 하나인 난황류 농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요? 밥 짓기보다 쉬운 천연살충제, 난황류 만들기.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과 실험을 함께할 호두쌤이에요. 오늘은 가정에서 쉽게 쓰이는 달걀과 식용유를 이용해 친환경 농약인 난황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믹서기, 물, 달걀, 분리도구, 비커, 식용유, 믹싱볼, 살포기, 깔때기, 젓가락 등입니다. 스텝 1. 노른자 분리. 먼저 난황류의 주재료인 노른자를 분리할게요. 달걀을 준비해 주세요. 준비된 달걀을 톡톡 깨서 노른자와 흰자로 분리해 줍니다. 흰자와 노른자가 섞이지 않도록 깔끔하게 분리해 준 후에 빈 그릇에 옮겨 담아 주세요. 난황류에 흰자가 섞여 들어가게 되면 벌레가 꼬이고 난황류의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노른자를 잘 분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노른자 분리가 어려운 친구들을 위해 준비한 분리 꿀팁 첫 번째. 첫 번째는 영상에서 본 것과 같은 방법입니다. 달걀 껍데기를 깨서 노른자와 흰자를 직접 분리해내는 것입니다. 천천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달걀을 약하게 깬 후에 껍데기 위에서 노른자를 옮겨가며 노른자와 흰자를 분리하는 방법입니다. 빠르게 노른자를 옮기다 보면 노른자가 터져서 흰자와 분리가 어렵게 되니 터지지 않도록 천천히 옮겨주세요. 와우! 노른자 분리 꿀팁 두 번째. 노른자가 터지지 않도록 조심해서 달걀을 깬 후에 입구가 넓고 깊이가 얕은 그릇에 담아주세요. 접시에 담아도 괜찮아요. 그 다음 페티병의 압력을 이용해서 달걀의 노른자만 분리합니다. 빈 페트병에 공기를 뺀 후에 손으로 누른 상태에서 페트병의 입구를 노른자에 가져다 대고 페트병에 가해진 힘을 천천히 풀어주면 노른자가 압력의 차이로 빨려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노른자가 빨려 들어갈 때 페트병 입구와 그릇의 가장자리로 남은 흰자를 끊어내면 조금 더 쉽게 분리할 수 있습니다. 스텝 2. 난황류 원액 만들기. 먼저 다음 단계의 활동을 위해 흰자나 달걀 껍데기 등 사용한 물품들은 정리해 주세요. 그리고 이번 단계에 필요한 카놀라유나 유채씨유와 같은 식용유 60ml, 물 100ml, 그리고 노른자와 믹서기를 준비해 주세요. 먼저 식용유 60ml를 종이컵 기준으로 하여 약 3분의 2 정도 양을 바닥에 흘리지 않도록 조심해서 준비된 컵에 담아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은 물을 100ml, 종이컵을 기준으로 약 2분의 1 정도의 양을 사용하지 않은 컵에 준비해 줍니다.
Wow. 이렇게 준비된 물, 식용유, 그리고 노른자를 믹서기에 넣고 섞어줍니다. 먼저 믹서기의 뚜껑을 열고 물 100ml, 식용유 60ml, 그리고 노른자 순으로 믹서기에 담아주세요. 와우. 재료를 모두 담았다면 믹서기의 뚜껑을 닫고 작동시킬 준비를 합니다. 여기서 잠깐! 믹서기를 사용할 때 다치지 않게 안전에 유의하여 조심히 사용해 주세요. 지금부터 믹서기를 사용해 나낙류 원액을 만들어 볼 건데요. 물과 기름이 잘 섞이도록 5분 이상의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대로 섞이지 않으면 나낙류를 뿌려도 식물 보호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섞다 보면 믹서기가 뜨거워지니 중간중간 한 번씩 멈춰 믹서기의 열을 식혀주세요.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섞기 위해서는 먼저 노른자와 물을 1분간 섞어준 뒤 충분히 섞였을 때 식용유를 넣고 5분간 섞어주면 됩니다. 5분이 지난 후 믹서기에 전원을 꺼주고 믹서기가 완전히 멈출 때까지 기다린 후에 나낙류의 원액을 옮겨 담아 줍니다. 뚜껑을 열 때는 거품이 흐르거나 내용물이 넘칠 수 있으니 조심해서 열어주세요. 기름의 느끼한 냄새와 함께 계란 특유의 향이 납니다. 되도록 냄새는 맡지 않는 게 좋겠죠? 이제 잘 만들어진 나낙류 원액을 비커에 담아주세요. 스텝 3. 나낙류 원액 희석하기. 실제로 사용할 나낙류를 만들기 위해 나낙류 원액의 일부와 물을 사용해 희석액을 만드는 단계입니다. 이 과정을 위해 믹서기와 물 2리터, 나낙류 원액, 젓가락, 깔때기, 그리고 살포기를 준비해 줍니다. 먼저 만들어진 나낙류 원액의 10분의 1을 빈 그릇에 담아줍니다. 그리고 희석을 위해 방금 전 옮겨 담은 나낙류 원액 10분의 1과 물 2리터 그리고 믹서기를 준비해 줍니다. 준비된 믹서기에 물 2리터를 부어줍니다. 2리터의 물은 매우 무거우니 흘리거나 다치지 않도록 조심해 주세요. 힘들다면 컵을 이용해 조금씩 나누어 옮겨주세요. 그리고 10분의 1만큼 담아두었던 나낙류 원액을 믹서기에 넣어주세요. 나낙류와 물을 섞는 이 과정은 거품기로도 가능하답니다. 자세한 방법은 뒤에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뚜껑을 닫고 믹서기 안의 재료들을 2분에서 3분간 충분히 섞어줍니다. 믹서기 사용 시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믹서기 안에는 많은 내용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작동 시 넘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2분에서 3분이 지났다면 안전에 유의해 전원을 차단하고 믹서기가 멈출 때까지 기다려 주세요. 믹서기 안에 내용물이 섞이면서 많은 거품이 발생했어요. 이것을 없애주기 위해 믹싱볼에 옮겨 담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옮길 때는 거품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천천히 부어주고 무게가 무거우므로 조심해 주세요. 난황류의 거품을 없애기 위해 젓가락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젓가락을 이용해서 거품을 조금씩 옮겨보면 안쪽 액체의 색깔과 거품의 색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품이 모두 없어지도록 숫자 8 또는 알파벳 W자를 그려가며 젓다 보면 거품은 사라지고 상아색의 희석액이 나타나게 됩니다. 거품이 다 없어지고 상아색의 희석액만 보일 때까지 계속해서 저어주세요. 거품이 있는 상태에서 난황류를 사용하면 효과가 떨어져 식물이 벌레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완성된 난황류는 깔때기를 이용해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살포기에 담아주세요. 옮기는 과정 중에 거품이 다시 발생하지 않고 흘리지 않게 천천히 담아주면 됩니다. 살포기의 크기와 사용량에 따라 난황류의 양을 결정해 담아주세요. 난황류가 흐르지 않도록 뚜껑을 완전히 닫아주세요. 이로써 천연살충제 난황류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사용 후 남은 난황류 원액이나 희석액은 냉장 보관 시 일주일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 이상 지난 난황류는 상했을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사용하지 마세요. 꿀팁 첫 번째, 거품기 사용해서 난황류 만들기. 믹서기가 없다면 이 방법을 이용해 보세요. 준비물은 종이컵 기준 2분의 1 분량인 물 100ml, 종이컵 기준 3분의 1 분량의 식용유 60ml, 그리고 달걀 노른자와 거품기입니다. 계량된 준비물들을 물, 식용유, 그리고 노른자 순서로 믹싱볼에 모두 담아줍니다.
모든 재료를 담았다면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있도록 거품기로 200번 이상 힘차게 저어주세요. 너무 힘들면 주변에 도와줄 수 있는 친구들과 돌아가며 함께 저어주세요. 만들어진 원액은 앞에서 봤던 방법처럼 물로 희석한 후에 사용하면 됩니다. 꿀팁 두 번째, 마요네즈 사용해서 난황류 만들기. 준비물은 작은 숟가락, 마요네즈, 거품기, 물 2리터입니다. 먼저 손가락 한 마디 정도의 마요네즈를 덜어 준비된 물에 섞어주세요. 물이 너무 차갑다면 마요네즈가 잘 녹지 않아 섞는데 매우 힘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마요네즈가 모두 풀어질 때까지 잘 섞어주면 됩니다. 완성된 마요네즈 난황류는 물에 희석하지 않고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농촌진흥청 산하 연구기관인 국립농업과학원에 근무하는 한은정 연구사입니다. 국립농업과학원은 건강한 먹거리, 지속가능한 환경, 활기찬 농업을 실현하기 위해 연구하는 국가 소속 농업연구기관입니다. 국립농업과학원은 농업환경부, 농업생물부 등 5개의 부와 농업유전자원센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농업환경부 유기농업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유기농업과에서는 우리나라 농업 현실에 적용 가능한 유기농업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저투입 저에너지형 유기농경지 관리, 병해충 및 잡초 관리를 통한 작물 보호 기술, 유기농업이 가지는 환경 보호 생태 서비스 등 공익적 기능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유기농업은 자연에 최소한의 영향을 주며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입니다. 소비자에게는 안전 농산물 생산이라는 가치를 제공해주며 사회적으로는 환경 보존이라는 가치를 제공합니다. 최근 유기농산물의 바른 먹거리 생산, 환경 보존의 가치를 직거래를 통해 소비자와 공유하며 건강, 환경, 공정에서 오는 만족감을 제공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이 환경위기의 시대에 이러한 가치를 공유하는 수요는 증가할 것이며 이에 따라 유기농업의 부가가치도 증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농촌진흥청이 있는 동네에서 자랐습니다. 농촌진흥청을 가까이 접하면서 어린 시절부터 농업과 농원 연구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후 대학을 진학할 때 전공 선택에까지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 표면적으로만 알 뿐 구체적으로 어느 연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정보는 전혀 없었습니다. 대학 진학 이후 곤충학을 전공하면서 곤충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평소 농업에 대한 관심과 연결이 되어 농촌진흥청 연구사를 지원해야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최근 산업 전반에 걸친 대형화, 고도화, 분업화의 흐름 속에 농업 분야에서도 스마트팜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스마트 농업 기술은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환경 관리 기술을 얻을 수 있고 작물의 생산량 증대 및 품질 제고, 경영비 절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청년들이 관심을 가지고 스마트팜에 대한 전문적인 역량을 축적한다면 현장 컨설턴트 및 스마트팜 창업농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분야에 비해 농업 분야에서 빅데이터 활용 기술의 발전이 늦은 편이므로 앞으로의 전망이 높은 직업일 것입니다. 농촌진흥청에서는 농업 관련 신규 직업 100선을 꼽았습니다. 농업 농촌 트렌드 변화 전문가 조사, 농업계 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신규 직업을 도출하고 2018년도 시장 여건, 비즈니스 전망, 현실 가능성을 고려하여 선정한 것입니다. 그중 몇 가지 직업을 소개하려 합니다. 농업 농촌과 관련된 신규 직업은 5가지 그룹으로 분류하였는데 농촌 자원을 코디하는 직업, 첨단 기술로 농업을 발전시키는 직업, 농촌 경제를 이끄는 직업, 농촌 환경과 안전을 책임지는 직업, 우리의 농업을 세계에 알리는 직업입니다. 농촌 자원을 코디하는 직업으로는 치유 농업사, 귀농귀촌 플래너, 농촌 체험 상품 기획가 등이 있습니다. 첨단 기술로 농업을 발전시키는 직업으로는 스마트팜 기술자, 농업 로봇 개발자, 농업 드론 조종사, 바이오 데이터 분석가 등이 있습니다. 농촌 환경과 안전을 책임지는 직업으로는 기후변화 전문가, 유기농업 전문가, 요리사 농부, 그린 마케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농촌진흥청 포털 사이트인 농사로에서 다양한 신규 직업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